남편의 장례식에서 건넨 봉투 한 장,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인생. 저는 올해 72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시골 할머니죠. 아니, 평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겨울 남편의 장례식이 있던 그날까지는요. 그날 아침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얀 눈발이 남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시려워 자꾸만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큰아들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괜찮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났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례식장 앞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여자가 조문객들 사이에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는 한 50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조문을 하러 온 건가 싶어 눈인사를 건넸는데 그 여자는 고개만 까딱하더니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장례는 진행됐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문 앞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뭐지? 봉투를 집어드는 순간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집 안으로 들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하나, 편지 한 장, 그리고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먼저 통장을 펼쳤습니다. 이게 대체 예금 주는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액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어요. 5억 2천만 원.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부부에게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봤죠.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이 돈이 대체 어디서 온 거야? 그때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지지를 펴는 제 손은 마치 다른 사람의 손처럼 느껴졌어요. 글씨체는 낯설었지만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니 고인이 되신 분의 숨겨진 딸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고 그 후 아버지는 저를 고아원에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평생 저를 버린 적은 없으셨어요. 매달 빠짐없이 후원금을 보내주셨고 제가 대학에 갈 때도 결혼할 때도 멀리서 지켜봐 주셨습니다. 이 통장은 아버지가 30년간 모으신 돈입니다. 당연히 할머니께 돌아가야 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요. 부디 이 돈으로 편안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신감, 충격, 혼란,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당신이 숨겨온 게 이거였어요? 빈 방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을 꺼내봤어요. 낯선 여자아이가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 결혼식 사진,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까지. 모든 사진 한쪽 구석에는 멀리서 찍힌 남편의 뒷모습이 작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지켜봤던 거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그는 평생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우리 남편은 평생 가난한 농사꾼이었습니다. 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말이 안 돼. 저는 천천히 통장 거래 내역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된 흔적이 30년치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200만 원씩? 우리 남편이? 말이 안 됐습니다. 남편의 월 수입은 기껏해야 50만 원 정도였거든요. 더 이상한 건 입금 은행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은행 본점.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은 평생 가볼 일도 없는 곳이었죠. 이게 대체 뭐지?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지훈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너 아빠가 서울에 사업체 같은 거 하나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요? 아들도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저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평범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검사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당시로서는 드문 여성 법조인이었죠.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시골로 내려왔고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제 과거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다시 시작해볼까? 저는 오랜만에 옛날 감각을 깨웠습니다. 먼저 그 여자 김지은이라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야 했어요. 옛 후배 중에 서울지검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배님? 아, 민호야. 오랜만이구나. 선배님 목소리 듣는 게 몇 년 만인지. 무슨 일 있으세요?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니? 저는 김지은이라는 여자의 신원 조회를 부탁했습니다. 3일 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이거 큰일인데요. 왜? 뭔데? 그 김지은이라는 여자요, 전문 사기꾼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이미 전국에서 20건 이상의 유사 사기 전력이 있어요. 주로 장례식장을 돌아다니면서 숨겨진 자식 행세를 하는 수법입니다. 그럼 이 통장도 아마 위조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밀 감정이 필요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의 죽음까지 이용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민호야, 나 다시 일한다. 네? 선배님이요? 그래. 이 사기꾼 내가 직접 잡을 거야. 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은행에 연락해서 통장 진위 여부를 확인했어요. 역시나 위조된 통장이었습니다. 이 여자 제대로 한번 걸려들어 봐라. 저는 일부러 김지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편지 봉투에 적혀 있던 전화번호로요. 여보세요? 아, 지은 씨? 저 김말순입니다. 아, 할머니. 편지 받으셨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연기하는 거였죠. 네, 받았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지은 씨를 한번 만나봤으면 해서요. 정말요? 저도 할머니를 꼭 뵙고 싶었어요. 그럼 내일 서울로 올라갈 테니 만나요. 장소는 내가 정할게요. 다음 날 저는 서울시청 앞 카페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리 민호에게 부탁해서 경찰을 대기시켜뒀죠. 김지은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코트에 선글라스를 끼고요. 할머니.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껴안았어요. 아이고, 우리 지은이. 저는 일부러 속는 척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해서.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인데. 그보다 지은아, 이 통장 말이야. 네, 할머니. 그 돈은 당연히 할머니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아니야.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뭐가 아니냐고요? 이 통장 말이야, 위조된 거더라. 김지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세요? 은행에 확인해 봤어. 이 통장 번호로 된 계좌는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너 김지은도 아니고 본명은 박미선이지? 할머니, 무슨 오해가? 오해? 전국 20곳 넘게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친 게 오해야. 그 순간 김지은, 아니 박미선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나온 거예요? 너 같은 사기꾼을 직접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지. 저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순식간에 사복 경찰 2명이 다가왔어요. 박미선 씨, 사기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박미선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그녀는 저를 노려봤어요. 당신 누군데 이렇게까지 해요? 그냥 시골 할멈 주제에.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시골 할멈. 맞아. 하지만 20년간 검사로 일하면서 너 같은 인간들 수백 명 감옥에 보낸 시골 할멈이지. 박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옛날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남편의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오늘도 말순이 몰래 돈을 모았다. 내가 모르는 줄 알지만 나는 다 안다. 내 자존심 때문에 검사 일을 그만두고 시골로 따라온 아내. 미안하고 고맙다. 그래서 나도 매달 200만 원씩 모아서 통장을 만들었다. 언젠가 아내가 다시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도록. 이건 우리의 꿈 통장이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일기장을 넘기자 또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2005년 8월 3일. 오늘 전쟁고와 후원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30명의 아이들이 우리 부부 덕분에 대학을 졸업했다고. 말순이는 모르는 척하지만 자기가 몰래 모은 돈으로 후원하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나. 고맙다, 여보. 당신과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몰래 돈을 모아서 고아들을 후원하던 것을요.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죠. 남편이 매달 빠듯한 살림에도 200만 원씩 어딘가에 보내는 것을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비밀을 지켜준 거였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진짜 통장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정말로 5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 조금씩 모아온 우리의 사랑이 담긴 돈이었죠. 저는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네, 엄마. 이 돈으로 장학재단 하나 만들자. 네? 장학재단이요? 그래. 너희 아버지 이름으로. 어려운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야.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엄마도 비밀이 많으시네요. 그래, 사람은 다 비밀 하나쯤은 있는 거야. 하지만 그 비밀이 누군가를 위한 거라면 그건 비밀이 아니라 사랑이란다. 창밖으로 봄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 이제야 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는 평생 서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이었죠. 여보,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는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이 있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지켜주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인생 뒤에 가장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도요.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그 아이들을 위해 쓰려 합니다. 남편이 지켜준 제 꿈 다시 시작하려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자막 김말순 할머니는 현재 사랑나눔 장학재단을 운영하며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